네, 그러면 끊고 다시 왔습니다. 의무론적 접근의 두 번째 관점이죠. 두 번째 입장인 자연법 윤리입니다. 요 자연법 짠 자연법 윤리인데요. 자연법 윤리인데 원래 윤리학 사상에서 보면 이 자연법 윤리가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뭐 스토아과도 포함될 거고 일종의 스피노자도 자연법 윤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그분도 자연법을 뭐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학적으로 재해석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자연법 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입장이다 라고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뭐 한 번씩 끝다리에 출처에 대해서 뭐 알려는 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앞서 그 의무론적 접근에서 법칙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엇, 그 법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입장에서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말했죠. 맞죠? 그러면 자연법이죠. 자연법칙 똑같습니다. 자연법. 이 자연법이니까, 자연적인 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걸 가지죠? 이 자연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의 칸트의 윤리적 입장과 자연법적 윤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법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당연히 자연법이겠죠. 이 자연법이 뭔가 내추럴한 거죠. 타고난 겁니다.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자연법은 아주 회개망측한 개념인데 한 2000년 전으로 생각합시다. 혹은 10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뭐 뇌과학 혹은 fMRI 뭐 이런 장치가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니 혹은 어떤 뇌 구조니 뇌 심장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해석했던 경향이 참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그 무엇인데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절대적인 법이랍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그럼 한 줄 더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재하는 있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인간 본성이죠. 인간 본성.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인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타고난 거죠. 제3의 존재가 어떻게 주입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 즉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자인 유의신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신적 계시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부여한 그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냥 타고나는 거죠. 로고스, 이성 타고난 이성에 의해서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튼 자연법은 타고나는 겁니다. 즉 내재된 그 무엇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부여된 혹은 내재된 혹은 각인된 그 무엇 그게 자연법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연적 성향을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코나투스? 뭐 그런 것들. 본능 들어보셨죠? 본능이랑 거의 비슷한 용어긴 한데 본능보다는 이성적 본능 이런 말은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본능은 식생활 혹은 뭐 성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수면 이런 기초적인 욕망과 관련 욕구와 관련된 거고 성향은 좀 더 포괄적인 겁니다. 이성의 범주까지 다 아우르는. 그래서 여기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내가 좀 살고 보자. 자기 보존. 그리고 내가 살만하니까 나를 닮은 아이들의 복붙하는 거죠. 아이고 종족 보존.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 절대자에 대한 그런 진리를 파악하는 것.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의무론적 관점에서 자연법 윤리에서 자연적인 성향으로, 즉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 우리 본성, 인간성, 인간의 본성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무엇인데 크게 세 가지로 봤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볼 때 이렇게 두 개 하나로 묶어볼까요?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생물학적 존재에 대한 하나의 규정,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진리를 파악하는데 당나귀한테 혹은 코끼리한테 혹은 고양이한테 자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해봐라. 냥냥펀치 스타트 뭐 이러면 냥냥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즉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한다는 건 이성적 존재, 즉 인간에게만 부여된 그 무엇이죠. 얘네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동식물들한테 다 포함되겠지만 요거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 누가 말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좀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신이 나오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헷갈리죠? 여하튼 뭐 듣다 보면 귀가 뚫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뭐 어쩌단 말인가? 이 자연적 성향,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과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인간이 갖고 태어난 자연적 성향을 보니까 모든 인간의 존재가 이러한 성향을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생명보다는 인간의 생명이겠죠. 생명을 불가침성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불가침성이죠. 그에 따른 존엄성,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이게 이성이니까 이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 입장이다 보니까 인간 양심의 자유, 그리고 만민평등, 자연법적 권리 도출. 혹시 왜 스토아라기보다 스토아도 있지만 여러분 스토아법 몰라야 됩니다. 자연법 윤리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 본성에 절대적인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인간 본성에 로고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거 보면 이성적 존재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만민평등이다. 노예든 여성이든 아이든 모든 인간 존재는 이성을 가져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만민평등, 상당히 혁명적인 획기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불교의 열애의 씨앗, 불성의 씨앗 말했죠. 부처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는 어떻다? 동등하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그러나가 아니죠. 비슷하게 자연법적 입장에서도, 자연법적 윤리 입장에서도 만민평등 얘기하고 있죠. 근거는 무엇이다? 불성이 아니라 이성이죠. 이성이죠. 그러나 자꾸 내가 이 얘기 왜 아까요? 불교랑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자연법 이 얘기로 차이 좀 계속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동일한 점은 만민평등의 근거로서 스토아학파, 즉 자연법 윤리는 이성을 말하지만 불교는 불성을 말한다. 그러면 만민평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혹은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걸로 나아가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여기 자연법 윤리는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을 말하지만 불교는 어디? 인간만 포함됩니까? 아니죠. 생명들의 평등을 말합니다. 더 포괄적이고 범주가, 평등의 범주가, 범위가 더 넓죠. 포괄적인 평등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연법은 인간의 한한 평등입니다. 그 차이점.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뭔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처방전 혹은 규칙을 정해주는데 자연법적 윤리 입장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일명제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명제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게 자연법 제1명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다 그르다. 옳다. 즉 예를 들어 봅시다. 낙태는 어떻게 볼까요? 자연법 윤리에서는 낙태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인위적인 거지 않습니까? 임신 중절이니까 낙타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아기를 혹은 태아를 제거란 말을 좀 잘못했지만 없애는 거는 이거는 자연법적 윤리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법 윤리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하면 즉 자연의 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행위는 그 처방은 그 접근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뚜두두뚜뚜 시사점 도대체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적었더만. 쉽게 말하면 생명권과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어떤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함부로 네 신체와 네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입장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사점. 긍정적 의미. 시사점은 긍정적 의미란 거이겠죠. 긍정적 가치 혹은 긍정적 의미를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시 안 되나? 이게 제일 작은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자연법 윤리 보았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땅의 생년 빠빠이.